주식 투자 솔까 말, 주식 투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요즘 주식 시장 하락하는 이유 뭡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 우려가 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저 끝이 없는 걸까요? 자, 오늘 솔까 말에서는 짧고 굵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인플레이션 끝없이 상승할 것 같고, 유럽은 대책 없는 것 같고, 미국은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너무도 초강경의 파월 형님의 매 눈과 같은, 매 발톱과 같은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와, 이 분위기만 보면 미국 기준금리 내년 정도에 막 5%, 6%, 7%, 8%, 9%, 10%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폴 볼커 의장을 마치 내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로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그러면 그때까지도 우리 속을 썩일 것인가? 좀 냉정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불안하시죠? 불안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요 표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자료는요, WTI 원유 현물 가격 추인데, 여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이때 당시 WTI 선물 가격은 마이너스로 고꾸라 무너지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쭉쭉쭉 폭등세 있다가 올해 2월 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와, 이거 이제 큰일 났다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요즘 물가지수만 보면 WTI 원유 선물 120, 130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은데 90달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또 다른 표도 볼게요. 소맥 선물 추입니다. 소맥. 이거 말고요. 밀가루 만드는 소맥. 자, 에그플레이션의 원인이기도 했고,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때문에 소맥 가격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아, 우리나라 분들 소맥 많이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소주에 맥주 말고 밀가루. 밀가루의 원재료인 소맥 가격 급등했는데, 지금은 요것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했는데, 입니다. 자, 일단 넣어놓을게요.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곡물 가격 중에 하나인 또 옥수수 가격 추이에요. 요것도 조금 수상합니다. 자, 뭐, 물론, 지금, 원자재라든가, 곡물 가격이 저러다가 또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저런 분위기로 만약에 저 상태로 원자재 가격이 B 유지돼서 1년 뒤가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PPI가 전년비 또이 아니면은 떨어지려나? 뭐 이런 분위기 나오겠죠. 지금처럼 뭐 두 자릿수 이렇게 콕 튀는 그런 수치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다시 소비자 물가에도 조금 안정적인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가격 추이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플레이션, 끝은 보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지금 분위기, 파월 의장 분위기 보면 내년에도 막 쭉쭉쭉쭉 올릴 것 같잖아요. 자, CME 패드와치에 나와 있는 연준의 FOMC 일정별 기준금리 위치 확률표 보게 되면은 올해 연말에 3.75에서 4%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75bp 인상하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리고 11월에도 0.5% 또다시 인상, 그리고 12월에 0.25% 인상해서 지금보다 한 1.5%포인트, 150bp 인상할 예정이죠. 뭐 확률표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내년 중반 이후부터 해서는 뭔가 좀 안정세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뭔가 안정세? 그런데 앞에서 원자재 가격 뭔가 조금 지금 위치 유지하면 원자재 가격 YOY 기준으로 좀 안정세 아니야? 그러면 좀 뭔가 또 찝찝한 게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 보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가 긴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올해예요. 예. 올해부터 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하고 지금 요 사단이 지금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보통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는 주식시장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미국의 기준금리, FF 금리와 그리고 S&P 500 주황색 선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이를 여기 왼쪽 표는 70년에서 83년. 여기가 이제 유가 파동이 있을 때죠. 볼커 형님께서, 폴 볼커 연준 의장께서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쫙쫙쫙 올릴 때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께서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지금 볼커 형님 존경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때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90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기준금리와 S&P 500 지수 추이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요. 시장은 보통 견조해. 이렇게 봐요.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일 쇼크가 있었던 70년대 요때 보시게 되면 견조해. 기준금리 막 급하게 올라갔는데 시장은 그래도 한동안 견조했어요. 그리고 2차 오일 파동이 다가오던 그때도 시장금리 급등할 때 증시 견조해. 자, 아이러니한 반응입니다. 자, 지금 기준금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제법 큰 상처를 입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사이클이 뺑뺑 빨리 돌아가서 사이클이 좀 뺑뺑 돌아가서 원래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때 증시가 조정을 받거든요. 증시를 조정이 있어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건지, 금리가 인하되니까 증시가 조정을 받는 건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러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기준금리가 급하게 떨어지거나 하락세일 때는, 증시가 오히려 조정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먼저 선 반영된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플레이션, 내년에는 조금 숫자가 지금보다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 추이, 앞에 표에서 보신 것처럼, 자, 내년에는 조금 만만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저러다 이렇게 인하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한켠에서는 이러다가 무너진다. 응? 요즘 이분 뉴스에 많이 등장하죠. 마이클 버리. 2008년에 빅쇼트에서 대박난 아저씨, 마이클 버리 아저씨가 자주 등장하면서 자, 증시 대폭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좀 선반영됐거나 아니면 조금 뭐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후에 언젠가일지 모르지만 금리가 인하될 때 증시가 좀 어떻게 보면 꿀렁꿀렁 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 심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거쳐가야 될 과정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민감하게 먼저 반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 솔까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데 그리고 저도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찝찝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요. 한편 저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또 시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주식시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주식시장 향방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